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실용 글쓰기 관련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용 글쓰기는 다양한 시험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산점과 관련된 경찰청, 경찰직 공무원 시험이 있고요. 또는 각 공사, 은행, 그리고 기업,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의 이 가산점 등과 관련된 국어시험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더욱더 각광받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3가지 시험들 중에서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국어 인증시험, 흔히 일명 토클이라고 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시험을 모두 다 준비했고 또 강의했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려는 실용 글쓰기 강의는요. 단순한 국어의 실력뿐만 아니라 서술형, 이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원고지의 작성을 해야 되는 등 마지막 문제, 이게 2교시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800자에서 한 850자 정도까지 가능한 원고지에 써야 하는 아주 높은 배점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부터 서술형까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실용 글쓰기는 국어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4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소홀하기 쉬운 영역들도 존재하죠. 특히 최근에는 쓰기 교육들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대학으로 넘어갈 때 논술 시험들이 있습니다만 상위 한 30여 개 대학들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이제 학생들은 쓰기 교육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객관식 시험에만 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직무 능력들,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것이 PPT를 비롯해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쓰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깝게는 이 경찰직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산점 5점을 맞기 위해서 최대 5점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최소 2점 이상 4점 그리고 5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각 시험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실용 글쓰기는 처음에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던 시험입니다.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 7,000명 정도 응시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이 실용 글쓰기에 대한 비중이 한 3배 이상, 즉 그러니까 응시자들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만 5천 명, 즉 그러니까 약 우리가 7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약 3만 명, 지난 응시자가 3만 1,000명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실용 글쓰기 시험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험 안내, 개요, 그리고 배점들, 그리고 고득점의 비법들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첫 번째 시험 개요입니다. 우선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의 목적이 있는데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했군요. 첫 번째는 전 국민의 직무 능력 향상과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국어라는 것이 단순한 말로 하는 것, 어떤 맞춤법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죠.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정말 어떤 걸 시켰을 때, 상사가 시켰을 때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2위는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고요. 1위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무엇을 시키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뭐 해라 그랬는데 잘 정리도 못하고 근데 뭐라고 하셨죠? 뭐라는 거 또는 아까 그렇게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업무 향상 능력과 관련되고 또 그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실용 글쓰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응시 자격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토클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보셨다면 그것은 짧은 그리고 실제 수능보다는 뭐 조금 쉬울 수 있는
공무원 국어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정도의 난도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실용 글쓰기 시험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일단 주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과 관련된 지문들 1000자 이상이 넘어가는 지문에 90분이라는 시간을 1교시, 2교시에 각각 90분은 180분 동안 치러지는 시험들이 주는 압박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일단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가깝게 있구나. 이거 고득점 받기 쉽구나. 1급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870점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용기 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 능력,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라는 전체적인 시험 개요를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직무 글쓰기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특히 문서 작성, 그런 쓰기 능력과 관련된 기한서, 품위서, 사내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또 사회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홍보, 광고문, 거래 계약서, 기술문 등과 관련된 조금 전문적인 말 그대로 실용 글쓰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 과거 실사구시라고 이야기했던 실학파들의 이야기도 결국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책을 읽고 단순히 글을 쓰는 어떤 글쓰기 능력, 독후감, 장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표, 자료, 그림, 이런 시사 등등이 활용되는 것이 이 실용 글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급부터 흔히 정확하게는 이제 5단계로 나누게 되어서 2급과 준 2급, 3급과 준 3급으로 나누어서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등급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역시 1급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위 10%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이것은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뒤에서 꾸준히 강조하겠지만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70점을 받는 것은 상위 1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실용 글쓰기는 OMR과 그다음에 서술형과 관련된 답지, 그리고 원고지와 관련된 답지 등을 통해서 작성 제출해야 되는 시간의 압박감, 또 볼펜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 서술형 문제, 또 교정 기호들도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시험 보러 갔다가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력과 전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력은 평소에 국어를 잘 했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뒤에 이어지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특히 기출 예상 문제들도 예전에 올려놓았던 홈페이지의 문제들이 다 삭제됐고요. 이제 최근에 2014년 이후에 최근에 새로 들어온 문제 유형이 딱 하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문제들을 놓고서 가장 현실화될 수 있는 기출 예상 문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객관식 50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1교시에서도 5문항이, 그리고 2교시에서도 역시 5문항이 있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부터 채워지는 문단형, 서술형, 조건 부가형, 자료 제시형 이런 문제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급을 목표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는 1급에서 2급, 또 준 2급까지 가더라도 이제 80점 단위로 점수는 내려가게 되는데요. 870점에서 790점 또는 710점, 그리고 640점, 630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550점까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맞춰도 준 3급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특별히 자격이나 이런 제약은 없으니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시험 개요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 특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시험 특징은 이렇게 국가공인으로 취득된 자격 시험이 되겠고요.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기반으로 마련하여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창조적, 그리고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어떤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국어를 더 정확하게 구사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국어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마치 제2외국어, 영어는 많이 하면 지적 수준이 높고 어려운 말을 쓰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국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말이니까 대충 사용하면 되겠지라는 것에 대해 항상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답을 찾는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알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교양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속어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역시 우선순위 문제들, 즉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를 먼저 풀고 쉬운 문제, 점수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뒤쪽에 가서 시간이 정말 부족할 때는 찍는 한이 있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찍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순위의 문제풀이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의 특징과 관련된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거하여서도 기재되는 자격 시험으로서 인정 학점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도 추가로 신설되었고요. 자, 다양한 채택 기관들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경찰청부터 가산점 5점, 4점, 2점 등이 들어가는 시험 등이 또는 그 이외에 각각의 공사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공사들, 그다음에 다양한 은행들에서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또는 각 기업체들, 현대라든지 또는 다양한 기업체들에서도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의 올레, KT 등도 있을 것이며 또 그 이외에도 역시 여러 지자체들,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또는 그 이외 다양한 지자체들에서도 부산이라든지 이런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 앞으로도 이런 기관들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격과 관련된 기준들을 보면 1급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까 했지만 상위 10%인데요. 항목을 나누어 놓았지만 결국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급을 우선 기준으로 본다면 글쓰기 의사소통의 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직무 상황에서도 직무 관련 글과 문서를 막힘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글쓰기 일반 또는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정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1급 정도만 된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승진 시험들 또는 그래서 요즘에 논술들도 이 공무원 또는 그 이외의 다양한 기업체들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편인데요. 실용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을, 자격을 역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우수성 또 그 이외에도 역시 가능성 등으로서 검정 기준이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가벼운 어떤 실무 쓰기들 그리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하여서 준 3급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준 3급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했지만 최하 550점, 1000점에서 550점 이상은 받아야만 5단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